지금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 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울 나라는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의 트럼프의 승기는 워싱턴의 제국에 대한 욕망을 자극했다. 그가 베네수엘라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파나마에서 타이완까지, 키예프에서 브리셀까지 충격을 주었다. 바쿠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해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코펜하겐에서 시작되었는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린란드 문제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요청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안보 최후 통첩이었다. 그리고 유럽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철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인 영국도 워싱턴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지는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고 동맹국인 워싱턴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린란드를 건드리면 우리를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나토의 제5조항이 처음으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상대로 발동되었다. 이 사건들의 도화선은 그 불행한 비유로 인해 점화되었으며 이는 외교적 실수 그 이상으로 워싱턴이 군사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덴마크의 방위 능력을 19세기의 낭만적인 썰매 순찰대로 생각했을 때 현장의 기술적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고 치명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미 그린란드를 북극 요새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조용히 시작했으며 이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의 대규모 방위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진정으로 위험한 전환점은 베네수엘라 작전, 마두로 체포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수사를 바꿨다.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고 덴마크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더 이상 재산 요구, 요보로 정의되지 않고 국가 안보 필요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변화는 외교 협상 테이블을 뒤엎고 군사 작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티븐 밀러의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싸울 나라는 없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은 워싱턴이 동맹국들을 독립국가가 아닌 복종해야 하는 봉신구조로 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반응은 소국의 침묵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포효였다. 덴마크 유엔 대사가 이러한 발언을 가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묘사한 것은 외교적 예의의 끝과 위기 용어의 시작을 알렸다. 덴마크 총리 프레데릭센의 호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유럽 각국 수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분열과 지배 전략에 맞서 유럽연합은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공동 성명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덴마크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주권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통합된 입장은 유럽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트럼프의 전략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유럽 수도들은 외교적으로 워싱턴에 이것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우리의 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묵을 깨고 덴마크와 함께 서 있는 것은 미국, 영국이라는 앵글로색슨 블록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유럽이 트럼프에 맞서 놀랍게도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정말 명확히 하자면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리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은 독일 외무장관 바데플의 발언과 함께 왔습니다. 베를린은 외교적 예의를 제쳐두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억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이후 전례 없는 대서양 횡단 관계의 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적인 움직임은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 정치적, 경제적 방패를 가동하고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독일은 미국의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이며 나토의 제5조, 즉 모두를 위한 하나의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동맹의 지도자인 미국에 대해 집단 방어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도 원칙적으로 나토에 의해 방어될 것인가요? 이것은 냉전 이후 워싱턴에 대한 베를린의 가장 가혹한 최후 통첩이며 유럽이 이제 미국의 아니오라고 말하고 필요시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벨트에 따르면 덴마크 정치인들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당 의원 라스무스 얄로프는 동맹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려 깊은 행동이며 미국인들에게 군사 점령의 대가를 매우 높게 만들 것입니다. 좌파 지도자 펠레 드락스테드는 심각하다. 우리는 이것이 무력 충돌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인들이 누크레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미국 북기를 꽂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나토의 초석인 제5조를 일종의 자살협정이나 해결할 수 없는 역설로 변모시킵니다. 덴마크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동맹 자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5조의 상대방이 동맹의 지도자일 때 나토가 누구를 누구로부터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법적 및 군사적 혼란, 해결할 수 없는 역설로 이어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현재 테이블 위에 놓인 냉정한 법적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덴마크가 제5조를 발동하면 브뤼셀 본부가 기능을 상실하고 동맹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서방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또한 나토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유럽 중심의 방위 동맹으로 변모하는 산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팀이 이 과정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덴마크의 군사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꼬는 접근 방식은 묻기를 덴마크가 최근 그린란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한 일을 아세요? 썰매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코펜하겐이 조용히 진행해온 대규모 현대화를 간과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역의 위협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덴마크는 이미 1,370억 크론에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방위 패키지를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발표했으며 그린란드를 북극 요새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도롱한 그 진지한 순찰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현대전쟁의 가장 가혹한 조건에 적응한 생물학적 및 기술적 무기로 위성 지원을 받고 특수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패키지로 조달되고 수량이 증가된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는 트럼프가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공역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전투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그린란드는 북극 조건에 맞게 개조된 드론, 장거리 대함 미사일, 지형을 완벽히 하는 정예 특수부대로 짜여진 방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국가 방어 필요성에 대한 수사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동맹 지도자가 정말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했던 것처럼 덴마크에 5천억 달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0억 달러에 더해서요. 또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이 있다고 느낀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덴마크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 경제는 방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2033 비전에서도 나타납니다. 덴마크에 대한 이 압박은 코펜하겐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를 받는 모든 수도를 흔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합병과 그린란드에 대한 후속 위협, 파나마 운하의 안전, 대만의 칩 공장의 미래,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운명은 엄청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인가? 라는 질문이 캐나다 의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충성스러운 나토 동맹국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만 보호가 실제로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대만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을까요? 이 불신의 물결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동맹 체계를 흔들고 모든 국가가 자체 철의 장막을 구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조치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동맹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모든 보호협정을 잠재적인 침략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을 단순히 지도에서 한 지점을 고르는 괴짜 지도자의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략적 맹목이다. 이 위기의 배후에는 새로운 석유, 즉 히토리 원소와 북극 무역로의 통제가 있으며
이는 세계 권력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상 전쟁이 아니라 21세기 기술과 무역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투입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명분은 실제로 크바네피엘드 광산의 조 단위 매장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현대 기술, 전기차, F-35 칩, 스마트 미사일의 핵심이며 현재 중국이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그린란드를 방산 식민지로 만들어 중국의 질식하는 독점을 깨뜨리려 합니다. 트럼프는 이 박물을 구매하거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압류, 몰수하여 얻으려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디지털 시대의 고전적 식민주의의 부활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독립을 얻기 위해 동맹국의 주권을 희생 가능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유럽연합은 이러한 광산이 유럽 산업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워싱턴의 약탈 계획에 맞서 자신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움직임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경고등을 켰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북극의 항로와 북극 실크로드의 관제탑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거리가 단축되면서 누가 이 새로운 수에즈 운하를 통제할 것인가? 러시아는 이 경로의 에너지 수출의 미래를 걸었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러시아는 북쪽에서부터 목이 조일 것입니다. 푸틴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며 러시아 대사가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건이라고 경고한 것은 북극 지역이 태평양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뜨거운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미국 해군이 북극의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하여 덴마크의 주권을 지지합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을 유럽과 함께 반미 병합 노선에 통합시키는 이상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 위기는 1956년 스웨즈 위기와 놀라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역사적 선례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1917년에 미국은 덴마크에게 서인도 제도 버진 아일랜드를 2,500만 달러에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시의 정당화 이유도 독일 잠수함의 위협과 전략적 필요성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구실로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1956년 스웨즈 위기는 오늘날 상황의 거울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이집트를 공격하던 영국과 프랑스를 저지했습니다. 이제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럽은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행동하는 미국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아이러니는 서구의 도덕적 우월성이 약화되고 권력이 유일한 통하가 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럽에서 벽에 부딪힌 후 전술을 바꿔 이제 그린란드의 지역 주민과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 계획은 코펜하겐을 우회하고 그린란드의 미크로네시아 모델의 자유연합 협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을 선언하라. 우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겠다. 대신 당신의 국방과 외교 정책을 우리에게 넘기세요. 이 교활한 계획은 덴마크 왕국을 내부에서 분열시키려는 것이며 유럽의 단결을 시험할 가장 큰 정치적 함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론적인 논쟁에 불과했던 나토의 종말은 베네수엘라의 몰락과 그 탐욕스러운 손이 그린란드에 뻗치면서 구체적인 가능성이 되었다. 트럼프의 마가도니아 환상은 즉시 지도를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서방 동맹의 정신을 훼손시켰다. 그날 밤 베를린과 코펜하겐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단순히 영토 방어가 아니라 유럽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보증자로 여겨지지 않고 트럼프 해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5조의 역설은 동맹의 중심에서 치안 폭탄처럼 계속해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동맹이 무너졌다. 덴마크의 F-35 전투기와 독일의 전쟁 경고는 워싱턴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아니며 무방비 상태도 아닙니다. 절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벽 뒤에는 이제 미국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